안녕하십니까, 핵교시스템 강부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귀속 핵교시스템 연말정산 업무 반복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설명서를 다운받아 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뒤에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서를 쭉 보시게 되면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회계하고 급여하고의 연계를 한 후에 급여에서 지급된 부분들하고 회계에서 결의서 끊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쓰시는 학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급여에서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 맞다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하나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급여 프로그램상에 월별 보수액이라고 있습니다. 급여에 보시면은 보수일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수일람에 보수통계 기타 출력에 보시면은 월별 통계 금액 기준이라고 있어요. 요걸 보시게 되면 비보조 포함이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고, 전 직원 하시게 되면 추가 지급 여입 하시게 되면 각 직분류별로 금액들이 1월부터 12월 달까지 토탈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연말정산 뿐만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선생님들의 직분류별로 금액을 합계를 보고자 했을 때 유용하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께서 1년치 한꺼번에 보고 싶은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문의들이 많이 오세요. 그럴 땐 여기 보수일람에서 보수통계 기타 출력 해가지고 금액 기준을 출력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엑셀로 전환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수정도 하시고 보실 수가 있으니 요거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기적성 강사료나 초과 연구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규 급여의 소득 금액이 지급월에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입력하지 마시고 매달 지급 금액을 입력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제 소득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입력하려고 12월에 그냥 특기적성 강사료를 한꺼번에 입력하시는 학교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 금액들이 많이 추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4페이지 끝나고 이제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배포하시기 전에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배포용 엑셀을 만들고 난 뒤에 다시 수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배포용을 만들기 전에 급여의 기본 자료에서 급여 원부를 먼저 다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급여 원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가족 사항들이 쭉 있죠. 여기 이제 홍길동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만약에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저희가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333만 원 정도 됩니다. 333만 원이 넘게 되면 공제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체크를 반드시 미리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2월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먼저 올해는 또 받으셔야 되겠다, 작년에는 형님이 받으셨는데 올해는 내가 받는다 라고 미리 형제분들끼리 얘기가 되셨으면 여기에 어머니라고 해서 먼저 받으시고 해서 이제 관계를 여기 이제 선생님들께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조모, 조부 해서 여기 생년을 입력하시고, 해서 수당이라고 체크되어 있죠. 경로도 체크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미리 급여 원부상에서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급여 원부에 부양가족으로 입력되지 않았지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바꾸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의 12월 급여 원부에 해당 가족 사항을 입력하고 공제란에 V체크, 바로 요겁니다. 만약에 안 받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되면 X가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안 받으시겠다 하면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 나중에 이제 엑셀로 교사분들이나 이제 해당되는 선생님들께서 다시 이제 수정된 자료를 가져오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선생님께서 또 입력하셔야 돼요. 그런 두 번 일을 안 하시려면, 될 수 있으면 배포하기 전에 미리 급여원부상에 부양가족들을 완성을 시켜 놓으시게 되면, 수정된 자료를 배포해서 똑같은 자료가 들어오면 선생님들께서 급여원부는 있으나 엑셀은 없습니다, 엑셀은 있으나 급여원부는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 자체가 안 뜰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헷갈리실 일이 없죠. 똑같다 그러면은 PDF만 읽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급여 기본 자료에 지급 과목에서 비과 표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맞춰져 있어요. 지급 과목에 여기 이제 비과세 부분이라고 체크를 한번 체크해 주십사라는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액급식비하고 육아휴직은 체크를 안 해도 자동으로 10만원까지, 정액급식비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육아휴직은 1년 동안 전액이 다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단 이제 선생님께서 체크하실 것들은 뭐냐면 연구비성은 비과세 체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만원까지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혹시 비과세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요거밖에 없어요. 연구비성, 정액급식비, 육아휴직,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급여 기본 자료에 공제 과목에서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과목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들 없으세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 공제 과목이라는欄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교통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교통회비. 교통회비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이에요. 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일정 한도 공제기부금이라고 해서 제가 지정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합산을 할 때 지정기부금에 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동교단체 기부금이라고 있다면 여기에 종교라고 있으면 되는 거고, 전액이면 전액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일괄 합산을 출력하여 교사분들에게 열람용으로 사용하시고, 합산 금액은 기부금 정산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엑셀에 기부금에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제가 합산을 해드리는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에다가 기부를 했는지 명세를 입력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기부처,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거는 합산만 하되 계산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PDF로 읽어가지고 기부금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이제 여기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있으니까 읽고만 넘어갈게요. 급여 기본자료 공제 과목에서 이 소득세도 있어야 되고, 주민세 있어야 되고, 정산소득세, 정산주민세, 연금 상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놓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과세 자료가 있어요. 이 과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요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담당자 연락처가 있죠.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우편번호하고 납부은행하고 납부지점은 이 세 가지는 없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전산매체 구성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라도 없으면 전산매체 구성을 할 때 에러가 나요. 반드시 주의하셔서 연말정산 하시기 전에 과세자료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반드시 체크 없으면 입력해 주십시오. 그래야 연말정산 할 때 에러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정산자료 입력 엑셀 파일 생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저희 프롬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점검을 한번 하신 거예요. 기본 자료도 점검 한번 하셨고, 기본 자료에서 지급 과목에 비과세 점검하셨고, 그 다음에 공제 과목도 한번 점검하셨고, 과세 자료도 점검하셨어요.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배포를 해야죠. 배포를 해야 됩니다. 배포를 할 때, 자, 급여에 이제 연말정산에 가셔가지고, 연말정산에 가셔서, 급여요. 연말정산에 가셔서 정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죠. 정산자료 입력을 클릭을 하시고, 자, 밑에 보시면 소득공제 신고서 엑셀 파일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전직원 일괄 구성이나 직분류 구성이 있어요. 전직원 일괄 구성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일괄 구성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에게 쭉 넘어가 이제 파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보게 되면 배포용에 대한고등학교라는 폴더 안에,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엑셀 파일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폴더에, 여기에 폴더 안에 바로 그냥 직분류별로 없이 그냥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직분류별로 하게 되면 이 폴더 안에
교원, 기간제, 일반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폴더 안에 교원이면 교원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간제는 기간제 선생님이 들어가 있고 일반은 일반 선생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여기서 이제 직분류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체적으로 폴더로 구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두 가지를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이 전직원이 가장 편하고 나중에 이제 혹시 개인별로 선택할 때는 이 두 밑에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두 개를 선택하시고 한 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잘 안 쓰고 있으니 요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밑에 잠깐 보시면은 설명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C에 자 보시면 C에 소득공제 신청서 언더바 배포용 2020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형고등학교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원, 기간제, 일반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일이 다 구성이 됐으면 저장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일 보내기가 가능해요. 지금 메일 보내기가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신고서 메일 보내기라고 되어 있죠. 신고서 메일 보내기가 있는데 신고서 메일 보내기에서 일반 메일 보내기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여기 추가 본문에 뭐 며칠까지 2021년 1월 30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 놓고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서 신고서 보내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고서 보내기 하시면 메일이 보내지는데요. 메일 제가 테스트 했을 때 지금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은 보내지는데 기존 다른 센 메일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가면 계속 보내셔 봐야 됩니다. 체크하셔서 체크할 때마다 선생님들 안 보내졌다라고 이제 문의가 오시는 분들은 나는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개인별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렇게 신고서 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서 보내기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바로 다 갈 거예요. 웬만하면 네이버하고 다음 쓰시는 게 좋고 센 메일도 가능한데 어떤 센 메일은 되고 어떤 센 메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센 메일이라기보다는 어떤 학교는 센 메일이 들어가는데 어떤 학교 센 메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시고 나서 교사분들이 이제 가져오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삼순이라는 선생님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엑셀 파일을 받으셨으면 본인의 이름과 이 번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엑셀 파일을 오픈하시게 되면 자료를 입력하시기 전에 모든 컨텐츠 사용이라고 되는 데가 있어요. 이 컨텐츠 사용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없애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되면 값을 제대로 가져올 수 없으니 반드시 콘텐츠 사용에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부양가족이라는 시트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해당되시는 배우자나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만약에 안 받는다 기본공제를 행정실에서 보내줬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안 받으시겠다 올해는 못 받는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해당되는 분들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셔야 되고 만약에 추가를 하셔야 되겠다. 만약에 추가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 작년에는 아버님을 형이 공제를 받으셨는데 올해는 내가 아버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아버님의 성함과 아버님의 여기 보시면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쭉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득자 본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2번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번 내외국인 1번 하시고 아버님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제하고 만약에 이분이 되셨으니까 경로 우대가 됐고 장애인이 만약에 있으면 장애
장애 코드가 있으면, 장애인이시면 장애 구분 코드에 반드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3번을 많이 하시는데, 잘 보시고 나서 장애인 구분 코드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 입력하시고,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연도에 또 출생이나 입양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출생 입양에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출생 입양의 숫자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의 자제분이 입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자제분을 입력하시고, 가족관계 내 외국인 코드 입력하시고, 출생 입양에 반드시 숫자로 0 이렇게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 공제 받을 때 좀 누락이 될 수도 있고요. 해당 선생님, 연마정산 담당 선생님께서 많이 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안 해주셔도 되는 건데, 거주지국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많이 입력을 해주세요. 이 거주지국은 외국인만 입력하시는 겁니다. KR 입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KR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선생님이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 세대주면은 세대주 여부에 세대주다 그러면 0번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실손 의료비가 있어요.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PDF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PDF는 1월 15일 날 오픈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날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본인의 실손 의료비는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근데 배우자의 의료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우자의 의료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배우자 의료비를 받으려고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셨어요. 근데 배우자의 의료비 중에 실손 의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손으로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거 이제 배우자분한테 PDF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입력 안 해주시면 잘못하면 의료비 과다 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 거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이 삼순이 선생님 거는 여기다 따로 입력 안 하시고 바로 저희가 PDF로 읽어서, 의료비가 올해 200만 원의 병원비를 썼는데 실손 의료비가 150이면 저희가 50만 원을 가지고 공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었어요. 배우자가 의료비를 선생님께서 여기다 입력을 하셨어요. 국세청 자료에다가 배우자의 의료비를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셨어요. 여기에 배우자 의료비를 입력했는데, 배우자 의료비만 입력하시고 여기에 의료비를 배우자 입력만 하시고 금액을 입력하신 뒤에, 선생님께서 실손 의료비가 만약에 그 배우자분이 있었는데 실손 의료비를 입력을 안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에서 이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반드시 요거는 주의하셔서 선생님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의료비는 공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실손 의료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의료비 공제는 더욱더 어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PDF를 다운을 받으셨어요. PDF를 다운을 받으셨는데, 이 엑셀 자료하고 PDF 자료만 담당 선생님께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PDF 자료를 보내시고 나서 국세청 자료가 있네 하고 ECT에 가서 PDF 자료를 똑같이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PDF 자료만 있다고 하면 국세청이라는 시트, 그 밖의 자료라는 시트 입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PDF 자료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니까.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나는 PDF만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요 받으신 파일, 엑셀 파일에 부양가족을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PDF 파일 받으셔서 그 두 개를 그냥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께서 알아서 작업을 해서 다 연마정산이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입력할 수 있는 시트가 하나 있죠. 그 밖의 자료가 있어요. 그 밖의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냐면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을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클릭하시면 기부금란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 많이 이제 사용해 보셨으면, 기부금 하면 여기 있으면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법정이냐, 정치자금이냐, 지정이냐, 종교냐, 우리사주냐, 그 밖의 기부금이냐고 있는데, 사실 그 밖의 기부금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실 건 요 법정, 정치, 지정, 종교, 우리사주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계시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있었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올해 들어오신 선생님들 아니면 거의 없어요. 요 4개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지정이나 종교 거의 대부분 이게 더 많아요. 법정도 있고요. 선택하시면 코드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 내용은 뭘 쓰시냐면 현금, 다 현금으로 하시죠. 예, 그리고 상호명 간단하게 무슨 교회,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가가교회 15자 넘을 필요가 없어요. 뭐 사단법인 뭐뭐뭐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단법인 뭐뭐뭐 해가지고 뒤에 몇 글자 안 되는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명칭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15자 넘어가지 않게만 쓰시면 되고, 사업자 번호는 알아서 뭐 123 다시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명은 본인이 이제 기부를 하셨으면 본인, 아니면 배우자가 있으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하셨으면 가능하죠. 모시고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건수는 1월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종교단체 기부금을 납부하셨으면 그냥 한 건에 토탈된 금액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밖의 자료에 입력할 수 있는,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그 밖의 자료 시트에다가 선생님께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있고 의료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간혹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안경도 있겠죠. 안경을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안경비. 제가 안경이 있어요. 주인번호가 왜 안 나오냐면, 제가 부양가족에서 주인번호가 지금 없죠. 근데 원래 주인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여기 주인번호 왜 안 나오지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임의적으로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원래는 본인의 주인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클릭하고 해당되는, 그러니까 비용을 나간 거 의료비를 클릭하게 되면 주인번호, 본인 해당 여부, 본인이면 본인이 나오고 거고, 자 이렇게 아버님 나오면 아버님, 배우자면 배우자가 이렇게, 자녀면 자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상호, 가가안경, 의료비 증빙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번이냐 2번이냐 3번 4번 5번 7번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기타 의료비가 되겠죠. 이거는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5번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년에 2번 갔어요. 2건 하셔도 되지만 그냥 한 건으로 해서 금액, 토탈된 금액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쉽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개인연금, 연금저축 똑같습니다. 연금저축, 해당되는 연금저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금융회사, 어떤 금융회사로 제가 연금저축을 납입을 했는지 계좌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불이익금액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금액만 옛날엔 했었는데, 지금은 다 이런 것들이 은행이나 계좌번호들이 다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명세형들, 이게 다 명세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좌번호도 나오고 은행도 들어가고 금액도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홈택스로 해서 국세청으로 보고가 돼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밖의 자료에 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월세입니다. 월세는 반드시 임대인, 집주인 성명, 집주인 성명, 집주인, 주인번호 입력하시고, 주택 유형이 있어요. 주택 유형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있죠. 오피스텔, 그 다음에 개인 면적이 있는데,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 면적이 나와요. 거기에 얼마인지, 53인지 아니면 뭐 25인지 뭐 이런 식으로, 35인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주소, 계약일은 2020년 .01.01, 그 다음에 2020.12.31 해서 월간 열세액 토탈 1년에 얼마를 집주인한테 보냈는지 해서 토탈로 100만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의료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의료비도 이제 명세형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명세형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 건수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건수를 입력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건수는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토탈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신용카드를 여기에다가 시트에다가 그 밖의 자료나 아니면 국세청 자료에다가 나는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근데 국세청 자료라는 시트는 PDF를 제출 안 하고 국세청 자료에다가 입력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엔 PDF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도 PDF만 제출했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PDF에 나오지 않은 일반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밖의 자료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밖의 자료에 입력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다 틀려요. 3월에는 신용카드가 30%, 현금 영수증이 60%, 전통시장이 80%, 4월에서 7월까지는 다 80%입니다. 그리고 8월에서 12월까지는 신용카드가 15%, 현금 영수증이 30%, 전통시장이 40%만 공제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명세가 나오죠. 자, 본인이에요. 입력 체크하고, 자,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통시장 _3, 전통시장 4-7, 그 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까 이게 3월이고 4월에서 7월, 그 다음에 그 외가 8월에서 12월입니다. 이게 이제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명세가 보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앞으로도 신용카드나 이런 좀 모든 자료는 웬만하면 PDF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이걸 잘못 입력했을 때 공제율이 틀려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3단계로 또 나눠져 가지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4월에서 7월에 사용하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공제율을 많이 해주긴 하지만 올해 300만원 한도에서 30만원 더해서 330만원을 공제를 더 해주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지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잘 확인하시고 공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올해 좀 더 세분화가 됐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엑셀 파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완성이 됐으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할 때 저는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을 저장할 때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이 나오는데, 이 파일 형식이 이렇게 엑셀 97 2003 통합 문서로 파일 형식 이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 선생님께서 이 파일을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제출하시기 전에 저장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엑셀 97 2003 통합 문서 파일 형식을 요거 확인하시고 저장하신 뒤에 제가 이제 여기를 저장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다 입력을 하시고 이제 PDF로 이제 다운받을 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화면에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간소화 서비스에 가면 한 번에 내려받기라는 게 있어요. 그 메뉴가 3가지가 나오는데, 한 번에 내려받기, 한 번에 인쇄하기, 제공 동의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같은 메뉴일 것 같은데,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고 내려받으시는데 암호를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암호를 설정하시면 안 되고 파일명도 변경하지 마시고 다운받아서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일 형식을 바꾸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엑셀 97 2003 통합문서 이렇게 해주시고, PDF 파일을 제출할 때 반드시 한 번에 내려받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암호 설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받으셔가지고 그냥 그거를 저장하신 뒤에 담당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보냈으니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공제자료 일괄 합산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연말정산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까 신고서 메일 보내기를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으면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모든 선생님들의 공제자료를 다 일괄 합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12월 급여 계산이 끝나면 연말정산 정산자료 입력에 일괄 합산을 클릭하셔가지고 일괄 합산을 다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점검할 때 공제 자료에서 전액공제기부금, 일정한도 공제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을 합산하는 방법,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 일정한도 기부금은 지정, 이렇게 해서 입력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보시면 지금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금, 고용보험 이 4대 보험을 합산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간혹 이렇게 합산을 안 하세요. 합산 안 하면 이 4대 보험을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반드시 메일 보내기를 하시고 나서 아니면 12월 급여가 끝나고 나서 이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금보험 합산 입력을 해서 연금, 연금소금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합산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클릭을 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공제명사라는 탭을 보면 선생님들을 클릭해 볼게요. 자, 금액들이 들어와 있죠?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자, 선생님들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 확인하시고 4대 보험 합산이 다 끝났어요. 일괄 합산이 다 끝난 겁니다. 끝났고 13페이지 좀 밑에 보시면은 급여공제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산은 되는데 연말정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엑셀로 설명드렸던 엑셀로 기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기부금 반드시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쭉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14페이지 보시면은 2020년 1월 이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분들 계실 때 정권무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권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권무지 연액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이 금액까지 포함이 돼서 정산을 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종점근무지 1, 2를 선택한 후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한번 화면상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1번에 정근무지, 그래서 대한중학교 하시고 근무기간 2020년 01부터 1월 1일부터 입력하시고 무조건 엔터 치셔야 되는 겁니다. 2020년 2월 28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급여액은 100만원이고 상여액은 없고,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뭐 만원을 띄웠고 주민세를 1000원을 띄웠습니다. 1000원을 공제했죠. 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무지 쪽에 이제 금액이 넘어가서 이게 저희가 금액을 가져와 가지고 정산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혹시 다른 학교에 강의를 가시거나 아니면 교육을 가셔가지고 근로소득으로, 자, 근로소득입니다.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강사료로 가서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했다 그러면 이쪽에다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근로소득으로 공제를 하시고 강사료를 받으셨다 아니면 강의료를 받으셨다, 같은 말이겠죠. 그런 걸 받으셨을 때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연말정산 처음 들어오면 이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연액입력이라고 있어요. 이 연액입력에다가 선생님께서 입력하시는 겁니다. 연액입력에다가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정산자료 입력해 보시면 교장선생님의 여기 보시면 월별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월별 내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죠? 연액 추가, 여기 100만원. 예,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근로소득일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일 경우니까 반드시 근로소득일 경우에만 연액 추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 그 위에 기타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입력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별도로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근로소득만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5페이지 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다 끝났고 준비가 되어 있죠. 이제 PDF를 제출하시는 선생님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사분들께서 메일로, 선생님들 메일로 이제 자료를 보내주시면,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C에 보시면 C 폴더에 리딩용 2020 안에 선생님 학교명이 있어요. 학교명 안에 여기에다가 PDF 파일하고 엑셀 파일을 다 여기다가 차곡차곡 넣어 주시는 겁니다. 차곡차곡 넣어 주시면 알아서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서 리딩을 해요. 제가 지금은 이제 파일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에 PDF 파일하고 엑셀 파일 2개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2개만 넣으시면 저희가 이제 자료 변환을 해서 텍스트 파일 가운데 하나 만들어져서 그 파일을 저희가 읽는 거예요. 교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일명이 엑셀X, 뒤에 X 안 붙이고 이 엑셀 9007, 2003 통합 문서로 받으셔야 되고, PDF도 암호 없이 잘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PDF가 안 읽히는 학교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땐 PDF 잘못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한테 차라리 PDF가 잘못 받아졌으니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PDF를 다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이 폴더에다가 차곡차곡 해당 선생님들의 자료를 저장했을 때 정산자료 입력에 해당 선생님들을 클릭하게 되면 공제명세라는 탭에 여기에 엑셀 금액들이 쭉 올라오는 거죠. 여기 쭉 제대로 올라오면 그걸로 이제 바로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산내역이라는 탭을 누르면 여기 쭉 계산이 돼요. 그래서 차감소득세가 나와요. 이 차감소득세가 마이너스면 환급이 되는 거고 차감소득세가 플러스가 되면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들은 공제명세라는 탭을 눌러서 금액이 제대로 엑셀 금액란에 금액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산내역이라는 탭을 바로 눌러 가지고 차감소득세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화면 나가서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바로 거기다 하셔야 됩니다. 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직원이 제출한 엑셀 파일을 수정하거나 조회 시 해당자 선택 후 엑셀 파일 조회, 해당자를 선택 후 엑셀 파일 조회에서 리딩용 엑셀 파일 조회하게 되면 해당 선생님의 엑셀 파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자료들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입력하는 것들, 특히나 이게 건수 입력하는 것들, 건수 입력이 안 돼 있으면 건수를 입력해 주시고 금액도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제출한 PDF 파일이 잘못되어 다시 제출하신 경우에는 PDF 파일을 제출했는데 읽지를 못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간혹가다 그런 PDF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기존에 받으셨던 PDF를 지우시고 난 뒤에 기존에 받으셨던 PDF 어디에 있겠죠? 예, 리딩용에 학교명 안에 엑셀하고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리딩용에 여기에 요거하고 PDF가 같이 있을 거예요. PDF를 받았는데 PDF 자료가 하나도 안 읽혀요. 그러면 PDF를 지우고 다시 PDF를 리딩용의 학교명 안에 폴더에다가 저장을 시켰는데 그때는 그냥 바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리딩 내역 삭제에 개별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PDF 있는 내용을 다시 리딩해서 공제명세에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 내역을 다시 봤을 때 리딩이 되고 그 다음에 차감소득세가 나올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일부러 해놓은 이유가 PDF를 다시 받았는데 리딩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럴 땐 반드시 리딩 내역 삭제를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대여섯 분들이 있었고 다시 나는 처음부터 연말정산 다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일괄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료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두 군데 개별하실 거면 개인별,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받으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일괄 삭제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비거주자 및 외국인 체크인데요. 6번에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급여원부상에, 요즘 급여원부상에 양들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거주지국 코드가 있어요. 외국인들 경우입니다. 미국이라고 이렇게 딱 하시면 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 US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못 하셨으면 미리 요거를 이제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걸 반드시 있어야 전산 매체 구성할 때 에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자 체크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제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전산 매체도 받고, 전산 매체는 좀 늦게 받아요. 근데 이제 입력하는 화면들은 많이 받거든요. 입력하는 것들은 저희 거에서 연말정산 하시고 난 뒤에 영수증을 출력하셔가지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요게 이제 12월 말일까지는 신고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원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중도퇴사자, 연도중 중도퇴사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홈택스로 신고하셨던 분들은 굳이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죠. 같이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연말정산이 다 됐어요. 아까 이제 PDF를 다 읽었죠. 정산자료 입력해서 선생님들의 PDF 자료를 읽으면 화면에 이렇게 쭉 엑셀 자료, 엑셀 금액란에 금액들이 들어옵니다. 금액들이 들어오면
정산 내역을 확인하셔가지고 차감소득세를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 화면에서는 연말정산 금액이 계산이 된 거지 저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오셔서 연말정산이 이 메뉴에서 개인별 연말정산을 한 3-4분 정도 해보시는 거예요. 클릭하셔가지고 정산 실행, 또 클릭하셔가지고 정산 실행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엑셀 점검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연말정산의 정산자료 입력에 엑셀 자료 등 정산자료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한 분씩 클릭하셔가지고 정산 실행을 다 누르시는 거예요. 한 분씩. 그러면 이 엑셀 점검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없으면 거의 90% 이상은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미제출이라고 나오지만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엑셀에는 있으나 홍길동이라는 분이 엑셀에는 있으나 급여원부에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급여원부하고 엑셀하고 틀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급여원부상에 홍길동이라는 분을 추가를 했으면 엑셀에 그런 분이 안 나오겠지만 엑셀에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는데 급여원부에는 없다. 그러면 급여원부에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나와요. 급여원부에는 분여세대 공제로 체크되어 있고 엑셀에는 체크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엑셀 점검 현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선생님들께서 마무리를 하셔야 연말정산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방법이라고 이제 그 밑에 큰 6번이 있는데요. 중도퇴사자가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있을 때 연말정산에 정산자료 입력에 가시면 중도퇴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클릭하시고 일괄합산에서 퇴직자 합산 입력이랑 개인별 합산 입력이 있습니다. 퇴직자 합산 입력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해당 연도 퇴직자가 10분이다 그러면 10분의 합산이 다 되는 거예요. 4대 보험이. 이거는 이제 클릭을 했기 때문에 개인별 클릭했기 때문에 개인별 합산 입력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보험이 합산이 돼서 여기에서 나오셔서 개인별 연말정산을 하시고 영수증 출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홈택스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송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셔가지고 그러면 전송하셨으면 조회점검에서 연도등 퇴직자 제외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분은 3월 10일까지 보고할 때 이분이 이제 빠지겠죠. 빠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연말정산 결과 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보관용 자료 출력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정산내역 출력에서 보시면은 징수부도 있고 영수증이 있어요. 징수부도 있고 영수증이 있는데 이 영수증은 반드시 징수부나 영수증 한 분씩 클릭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직원 지금 영수증을 제가 한번 출력을 이렇게 해서 영수증 출력을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이제 올해 바뀐 양식이 이제 좀 많이 있어서 신용카드 쪽이 3월, 4월, 7월, 8월에서 12월 이렇게 세분화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출력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출력 작업을 작업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연말정산 하시고 영수증 출력할 때쯤 되면 출력물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출력을 하면 2019년도 연말정산 출력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안 보여드릴게요. 정산내역 출력에서 보시면 영수증 전 직원 파일 구성 이메일 송신용이라고 있죠. 이거 하시게 되면 전 직원 연말정산 영수증이 한꺼번에 파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요걸 클릭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죠. 프로그레스 바가 넘어가서 탐색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C 안에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0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 안에 학교명이 있고 이렇게 제가 연말정산 한 분만 했기 때문에 아까 제외했던 분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한 분이 나오게끔 됐고 전 직원이 있으면 전 직원 쭉 전 직원 연말정산 영수증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 누르셔가지고 가지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거를 인쇄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도 다 끝났어요. 이제 3-4분 아까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전 직원 연말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전 직원 연말정산 하셔서 다 끝나셨으면 전산매체에서 보내셔야 되죠. 자, 그 전산매체 보내는 겁니다. 전산매체 보낼 때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사실은 간단하게 또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에서 점검만 잘 하시고 전 직원 연말정산 끝나시면 전산매체 구성해서 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금방입니다. 암호화하실 필요 없고 2년 전에는 무조건 암호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암호화가 필요가 없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전산매체 구성해서 매체 파일 구성을 클릭을 했을 때 자, 구성 실행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서를 잠깐 보시게 되면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설명 쭉 나와 있는데 작년부터 기부금 조정명세서가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됐어요. 근로소득이랑 같이 저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구성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냈을 때 이상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올해 연말정산 교육은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튜브 중간쯤에 보시면은 교사분들을 위해서 간격을 두고 제가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따로 하나 공지를 해 드릴 예정이니 그거는 교사분들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 그대로 엑셀 파일 입력을 하고 PDF를 다운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이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스템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좀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학교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문해서 연말정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문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인 자료는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되니까 정 힘들고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문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흡하나마 연말정산 설명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